고칼의 저주팟 2018년 4월 23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마 선언을 가급적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 옛 제주의 정치와 문화, 각종 사건 사고의 중심지였던 관덕정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그걸 따라하면서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우남 예비후보, 관덕정 바로 옆에 있는 장소죠. 제주의 배꼽이라 할 수 있는 제주시 중앙로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자신이 성장했던 제주시 서문시장을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고른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출마 선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장성철 씨가 지난 19일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하필 장소가 해안도로변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망고 식스, 이 생과일 전문점이라고 하는데요. 장 후보가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를 골랐을까요? 아니면 해안도로 망고 식스에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여기를 골랐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소도 생뚱맞았지만 제겐 더 어이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장 후보가 이 자리에서 내놓은 공약, 이거 도민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뭔고 하니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제주도가 직접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겠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자락자락 내리는 월요일, 저 고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 고칼이 이 난생 처음으로 TV토론회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고입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찬성을 하시는 분과 토론을 진행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자료도 모으고 준비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그냥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발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정신적인 충격에서 회복하기 어려워서 제가 금요일 에피소드를 부득이하게 올리지 못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십몇 년을 나름 언론에서 종사하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헛똑똑이었다. 제게는 좀 더 치열한 고민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뭐 고칼의 제주판 이번 발림을 계기로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좀 더 재미있고 깊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팟캐스트로 거듭나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쳐 일반인들의 이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산다는 면에서 어찌 보면 정치인, 연예인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을 끌기 위한 이 외부 작용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무리하게 투척을 하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한 부작용이 될 수도 있죠.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이게 정도가 좀 심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이런 거를 두고 관심 종자라 칭합니다. 자, 장성철 후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명문적 규정이 빠져 있다라고 연일 정부와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를 까대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부의 개헌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개헌안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이미 무산된 것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여사가 최근 제주도 장애인 지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와서 인사말을 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독점적 인사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점적 인사말. 뭐 독점적 시장 지위에 있다. 뭐 독점적 위치에 있다. 아니면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등등. 이런 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독점적 인사말.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이게. 보니까 또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이 행사장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강윤영 여사가 먼저 인사말을 하고 행사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봤을 때 제왕적 도지사를 의식한 지나친 월권 또는 과잉 의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주최 측에서 이 행사장이 선거운동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정당 명칭이 새겨진 점퍼를 탈의하고 입장할 것을 요구해서 대부분 이를 따랐는데 왜 원희룡 지사 부인만 특별 대우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행사라면 지나친 월권 혹은 과잉 의전이라는 인상을 주는 도지사 부인의 인사말도 자제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내놓을 논평이나 의견이 없었을까요? 이게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단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전 의원께 제주지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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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명절이 지난 2월 중순쯤에 있었죠.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를 평가하는 첫 여론조사가 아마 이 시기쯤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원지사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양자구도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치고받기는 했어도 전체 후보를 쫙 일렬로 세워두면은 그래도 선호도에서는 2등하고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사실상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천하장사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저 고칼이 발리는 것처럼 이분 역시 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포인트 정도로 말이죠. 누구한테?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도 떨어져서 본선도 못 나갔던 민주당 문대림 후보한테요.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4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가 물론 주체와 그 의뢰기관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도 이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4개가 나왔으니까 아마 당분간은 또 이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월요일 가장 먼저 나온 여론조사가 제주 신보와 제주 MBC, 제주 CBS 등 지역 언론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결과였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느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42.4%, 원희룡 지사가 29.4%로 약 13%가량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지사도 충격이었겠습니다만 아마 공직사회의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김방울 후보 4.2%,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1.1%를 기록했고요.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이 21.1%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결 구도가 사실상 양자 대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흘 있다가 19일에는 JIBS 제주방송이 단독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 문대림 후보가 35%로 앞선 조사보다 약 7% 정도 빠졌고요. 원희룡 지사가 28.4%로 1% 빠지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자, 다만 문대림 후보의 이 지지율이 빠진 게 더 크다 보니까 첫 여론조사에서 13%까지 벌어졌던 두 후보의 격차는 이 두 번째 조사에서는 6.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자, 세 번째 조사입니다. 어제인 22일 이 재민일보가 마찬가지로 JIBS와 마찬가지로 자기네 단독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대림 후보가 36.1%, 원희룡 지사가 27.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문대림 후보는 아주 1% 소폭 오르고 원희룡 지사는 또 1% 소폭이 빠졌는데 6.6%까지 좁혀졌던 두 후보의 격차는 다시 9% 가까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23일 오늘자 이 한라일보와 지역 인터넷 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대림 후보가 41.3%. 아우, 세 번째 조사에 비해서 또 5%가량 뛰었군요. 원희룡 지사가 31%. 자, 오르긴 했습니다만 3%가량 오르긴 했습니다만 두 후보의 격차 다시 10%가량으로 벌어졌네요. 이어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가 3.9%, 녹색당 고은영 후보 0.8%,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0.5%, 없다 또는 잘 모른다 부동층이 20.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2위와의 격전만큼이나 이 녹색당 고은영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의 꼴찌 수성전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도 아주 쏠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쯤 되면 원지사에게는 거의 원기옥 수준의 필승의 아이템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기옥이 뭐냐고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아시죠? 여기에서 손오공 등 최강 캐릭터 몇몇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필살기라고 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어떤 공격 에너지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손오공의 대사가 또 유명합니다. 이게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라고 말이죠. 원지사의 심정이 아마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 회의 끝나고 아마 이제 직무 정지가 된다는 것 같은데,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아마 떨거지들아 나에게 힘을 줘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떨거지가 누구인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평소에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이 정평이 났던 우리 원지사님, 이번 일을 계기로 모처럼 이 주변을 돌아보시는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죠.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난주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단은요, 판례에 따라서 이 제3자 뇌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 당초 경찰은 이 포괄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검찰이 이번 경찰 수사만 가지고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 대신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어져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 언론의 스탠스가 조금 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뉴스원, 파이낸셜 뉴스, 제주일보, 제주신보 등은 이 현광식 전 실장 제3자 뇌물수수 무혐의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은 데 반해 한국일보나 노컷뉴스, 뉴시스와 재민일보, 제주신문과 시사제주, 미디어제주, 제주도민일보, 한라일보 등에서는요, 현광식 전 실장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헤드라인을 달았더군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주목한 언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개의 내용을 모두 아우른 언론도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는 현광식 전 실장 정치자금법은 위반, 제3자 뇌물 무혐의 결론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이 검찰과 경찰의 엇갈린 판단을 별도의 기사로 다뤄서 주목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방송된 뉴스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칼의 제주팟 마지막까지 꽉 찬 내용 전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인 허수경 씨의 느닷없는 원도정 홍보 팟캐스트 제주도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 사실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들어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 게스트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뉴스톡 오늘도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게스트만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그런 소소한 말씀. 예. 네, 농담이고요. 오늘은 어떤 야심찬?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지난달 이 방송인 허수경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 마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방송이 나간 후 다음 순서로 원래 바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예. 4.3 추념사라든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토론회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다 보니까 예. 시기가 좀 늦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전해주신 내용에 이은 속보를 준비하셨단 말씀이신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방송인 허수경 씨와 이 원희룡 지사의 팬클럽인 프렌즈원이 원지사와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팟캐스트 제작에 나섰다. 예.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팬클럽 같은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전해드렸죠. 예. 이 제주도는 순수하게 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당 방송이 제작됐다. 도청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송 이후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선관위는 일단 이 방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 찍어달라, 예. 지지해달라 예. 이런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이 구체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예. 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제작된 시기 그리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 등을 봤을 때는 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의심은 되지만 예. 결정적인 표현이 빠져서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허수경 씨도 팟캐스트가 이 원지사의 팬클럽 프렌즈 원과는 전혀 무관한 이 개인 방송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제주도 관계자 역시 팟캐스트 제작이 프렌즈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방송 일부 제작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의 조력 그리고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움이라면 그럼 어떤 도움을 줬다는 건가요? 네, 팟캐스트가 각각 다른 주제로 크게 4편의 영상이 업로드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세 번째 영상 가운데 이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플입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땡땡XXX. 똥 치운된 고생엠저. 나도 방송에서 똥 소리 보는 것도 처음이네. 똥 치운된 고생엠저. 쓰레기도 좀 치워줌서. 똥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구다. 네. 여기에서 사실 앞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네. 누구 이름은 제가 빼고 읽었습니다. 네. 이런 건 악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도와주는 얘기야. 앞에 사람이 싼통 치우느라고 고생한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꼭 보면 앞에 사람이라고 꼭 밝히셔야 됩니까? 네, 애써 여기 안 읽었는데. 예, 이 악플을 방송의 소재로 활용했다. 이런 좀 발상이 독특한 것 같은데. 네, 독특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허수경 씨에게 어떤 취지나 경위로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됐는지 문의를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보자. 예. 이런 취지로 마련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악플을 고른 당사자 허 씨가 아니라 도청 정책보좌관실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해당 악플을 선택하고 정리한 다음에
허수경 씨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거를 내용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예. 제주도청 라민우 실장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예. 라 실장이 이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방송에는 모두 4개의 악플이 나오는데 이 예. 가운데 3개가 도내 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과 댓글과 아이디와 내용이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주도의 도로 신설 계획을 두고 이게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기사가 지난 2월 8일자로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같은 달 12일 도지사 후보 가상 대결에서 원지사와 이 김우남, 문대림 예비 후보가 각각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또다시 이틀 후인 14일자 이 랜딩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앞둔 원지사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과 아이디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정책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올린 아이디를 공무원이 찾아서 허 씨에게 알려줬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도청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또 있습니다. 또요? 예. 예. 현재 이 영상을 촬영만 하고 아직 이 팟캐스트로 업로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예. 5번째 방송 내용으로 이 청년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도내 한 현직 대학생이 출연을 했는데 예. 이 대학생의 섭외 그리고 사후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대학생의 출연과 섭외에 관여를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이 대학생 출연자의 섭외가 예. 지난 2월에 퇴직 처리된 이 원지사의 청년 정책 담당 비서관을 역임한 K 씨가 나섰다고 합니다. 예. K 씨는 이 퇴직 후 이 민간인 신분에서 이 대학생을 섭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제주도가 적당한 출연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접 연락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 섭외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K 씨가 퇴직 공무원 신분이긴 합니다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도청에서 누군가 알아봐달라고 우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학생이 이 팟캐스트 방송 녹음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업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사자가 출석 처리를 위해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처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의의 공문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공문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예. 공문 대신 예. 공무원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이 수기로 직접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예, 예. 이 결국 팟캐스트 제작과 관련해 도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부 방송 원고 준비와 그리고 출연진 섭외 그리고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개입한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은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참고로 예.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예.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85조와 86조 자,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럼 혹시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선관위에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만 예. 방송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이 마찬가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팟캐스트 방송 내용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이죠. 예.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선이나 낙선을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예. 팟캐스트 방송 내용이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이 공무원의 개입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기는 한데요. 예. 어쩌면 이제 저희 취재 능력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언론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제주 CBS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채널 고칼의 제주팟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예.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보를 한번 기다려보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뉴스톡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